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역 대령 민병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역 중령 김영입니다. 저는 예비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간호법 관련해서 제가 좀 세게 발언을 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거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그 판단과 결정을 무시한 채 당론으로 어떤 한 직역이 수군했던 그런 법 제정에 발동을 걸었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의를 보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소속된 단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우리가 바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그런 억울하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모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때 제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제 기본적인 어떤 소신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전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보활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이카에서 그 안전 담당관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탄자니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안전 담당관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뽑았는데요. 그 코이카에서는 프로젝트도 많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그 저개발 국가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그 저개발 국가들이 인프라가 좋지가 않잖아요. 안전망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는 전문가 파견 요원들, 더 넓게는 그 저개발 국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재외 동포 여러분들의 안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저의 주된 업무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그 오피스에 있는 또 파견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빨리 대응하는가, 그런 측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경찰, 그리고 또 정치인들,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맺으면서 유사시에 그분들의 즉각적인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앞선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혼자 다니지 마시고, 길가에서 핸드폰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또는 이런 거죠. 그 다레살렘에 지금 그 소년갱들이 지금 갑자기 활동을 해서 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사전에 정보를 획득해서 또 전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아프리카 지역인데 가뭄이 되게 심했어요. 제가 파견되는 동안. 그러면 가뭄이 그냥 물만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감염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보,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힘들죠, 당연히. 그런 국가에서는 힘들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힘들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거죠. 저는 안 가보긴 했지만 저희 국간사 졸업생들이 코이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가 있었고, 또 저기 가까운 선배 중에서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활동하신 분들이 있고, 또 코이카 아니라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위험해서 밤에는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리스크죠. 그런 리스크를 다 극복하면서 활동하는 게, 나는 우리 김영희 후배의 그 타고난 DNA가 우리 국간사에서도 물론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내지는 인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후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뎌냈다고 생각을 해요. 민영께서도 국가사 출신이면서 해외 파병을 갔다 오셨어요. 현역 네, 때. 네. 어디 다녀오셨죠? 저는 걸프 전쟁. 더 험한 데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때 역할도 비슷했나요? 아니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민간 단체 네. 내지는 우리 거기에 파견된 한국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친 환자들, 그러니까 적군 아군을 불문하고 부상병을 이라크 군도 다 우리가 간호를 했으니까요. 안 무서우셨어요? 전혀 나는 안 전혀 안 무섭던데 나는 적군이지만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켜주는 네. 또 아군의 가드들이 다 있었어요. 아군의 군들이 항상 그 환자 옆에 딱 지키고 이제 그럼 있었죠. 간호장교는 그런 야전에 갔을 때 군복을 입습니까? 간호사 전투복을 전투복을 입습니다. 입습니까? 네. 전시니까. 네. 그럼 그 간호사의 복장과 전투복 중에서 어떤 게 더 편하신지? 근무하기는 전투복이 편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간호사로서 어떤 네,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간호사들은 군인이자 간호사인 우리 간호장교들은 그런 양가 감정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군들하고 보병 여군들하고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국간사 출신들을 며느리 삼고 싶다는 사람이 그래서 많습니다. 충성심과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믹스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간사 나오셔서 그 정치를 잠깐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랬어요. 네, 힘드셨을 텐데 굳이 후배에게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1차 제1의 인생은 이미 끝나고 제2의 인생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제가 정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내가 대령까지 군에서 34년 있으면서 대령까지 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또 국가와 내 조직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게 많기 때문에 보훈을 해야 된다. 내 국가와 작게는 내 조직을 위해서 보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정치했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활동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정치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정치인을 욕을 하죠. 그냥 비난은 잘하죠. 근데 본인이 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남들한테 비난받을 거 다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가 그걸 한다 하니까 나는 엄청 후배가 기특하고 아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일처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욕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욕먹지, 시간 투자해야지, 자기 돈 들여야지, 그런 모든 걸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높은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뜻이 별로 없었어요. 군대에서는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했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솔직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소하게 벌어지는 또는 주요 이슈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그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법은 2005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고 2023년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20년 동안 아직도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간호사들에게는 이 간호법이 수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중간에 협의와 또 수정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국회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고 1차 통과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이 이제 각각이 입법기관이잖아요. 본인의 어떤 판단과 본인의 결정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치 색깔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당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반대만 해야 되고 우리는 찬성만 해야 되고 간호법 그 자체를 봐주지 않고 이 간호법 자체를 정치적으로만 봤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론으로 하실 거면 국회의원은 2명만 필요합니다.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간호법이 과연 당론으로 결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입니까?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중요한 법인데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론으로 그렇게 밀어야 될 만큼 그런 법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특히 간호법을 민다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이라는 것은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약사,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이제 지역사회까지 모든 그런 의료를 그리고 복지를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런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간호법이 대두되면서 여러 직역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 발언과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어떤 조언을 하잖아요. 이런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본인이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조언을 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어떤 중재자로서의 스탠스가 아니었다는 것에 저는 좀 붕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호법에서 요즘에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의료 행위예요. 사실은 불법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지금까지 사실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또는 몰라서 지금 알았다선 치더라도 먼저 국민과 그걸 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러한 사과 없이 의료 체계를 분란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걸로 간호법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 전문 영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만 하셔가지고 말을 했지. 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 선배님들한테는 존경의 마음을 항상 보내고 있고 우리 후배들도 그분들의 그때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정신을 그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후배들한테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지금 감사드리고 또 우리 후배들은 내가 그동안 받았던 거에 감사하면서 보온하는 그런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강조를 해왔고 지금도 그것 변함없는 그 생각입니다. 저희 북군 간호사관학교는 현역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최전선에서
현역들이 나아가서 솔선수범해서 이제 코로나 방역에 그리고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대를 해서 이제 전역을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티오피아 우리 6.25 전쟁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요번에 지진 났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 성금을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회 각층에서 특히 뭐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의료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때뿐만 아니라 그 예비역이 되어서도 저희는 군복은 벗었지만 그 정신 상태는 여전히 간호장교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는 지금 좀 많이 힘드신 시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들이 잘 풀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다시 시도를 할 때는 보다 계획적이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